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처방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요, 이 방학 동안에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면 좋을지 좀 큰 그림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각 학년별로 어떤 것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복습 기간에 꼭 이것을 알고 있는지 체크하고 점검해 보아야 할 사항을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때는요, 뭐니 해도 한글이죠. 이 한글에 대해서 배우고 이 간단한 단어나 문장 같은 것들을 쓰고, 과학 역시도 교과서에 단원의 마무리에는 항상 이 단원의 끝에 이렇게 마인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내 아이의 이 학년이 아니더라도 이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구나. 혹시 우리 아이가 전 학년에서 배운 건데 모르고 있는 건 있지 않는가. 다음 학년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이 교과 연계된 독서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학년 때는요, 뭐니 해도 한글이죠. 이 한글에 대해서 배우고 이 간단한 단어나 문장 같은 것들을 쓰고 이제 읽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지 구독자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에요. 한 학기 동안에 배운 내용이 그렇게 어렵거나 막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총 50가지의 수까지 배웠고요. 5보다 1 큰 수, 5보다 1 작은 수, 그 다음 수, 그 전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개씩 묶어 세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덧셈과 뺄셈, 그리고 모으기와 가르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학년에서는요, 이제 쓰기가 어느 정도 좀 더 잘 되어야 합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책을 읽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맞춤법에 맞춰서 문장을 쓸 수 있는지도 일기 쓰기라든지 편지 쓰기와 같은 것들을 하면서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수학이에요. 수학은 세 자릿수까지 배웠죠. 이 자리값의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예를 들면 325라는 것은 100이 3개고 10이 2개고 1이 5개다. 이런 것들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형에서는요,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이 쌓기나무가 쌓여진 부분을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하는 것들, 그거를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블럭놀이 하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연산에 있어서는 초등수학에서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덧셈과 뺄셈,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이 받아올림과 받아내림, 자유자재로, 그 자유자재로라는 말은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재기와 분류하기는요,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자로 길이를 재고 어떤 기준을 세워서 분류하고 하는 것들 잘 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곱셈은요, 묶어 세는 거죠. 2개씩 3묶음, 3개씩 2묶음. 이것은 2학기 때 배우는 구구단의 어떤 전 개념이니까요.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말로 설명해 보면은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수학에서는요, 이 덧셈, 뺄셈 두 자릿수의 받아올림, 받아내림 있는 것을 잘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학년이에요. 3학년 국어에서는요, 정말 국어다운 내용들이 나와요. 문단의 개념이라든지 내용을 간추린다라든지 글을 읽고 의견을 파악한다든지 이 낱말의 뜻을 짐작을 하면서 읽는다든지 이야기를 읽고 감동적인 부분을 찾는다든지 국어사전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제 잘 하고 있는지는요, 또 책을 읽고 대화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질의 글 있죠.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잡지를 좀 빌려가지고 본다던가, 신문을 한번 읽어본다든가, 함께 책을 읽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 길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수학은요, 덧셈과 뺄셈, 나눗셈, 곱셈, 요게 이제 처음 나오잖아요. 이 배우는 것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연산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있어서는
평면도형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 안에 선분, 반직선, 직선, 각과 직각,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이 개념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시간과 길이에서는요, 시간의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에는 10진법이 아니라 60진법이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분수라는 개념을 3학년 1학기에 처음 배우잖아요. 그래서 단위분수,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이거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사회예요. 사실 3학년 4학년의 내용은 엄청나게 어려운 교과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원의 마지막쯤에는 항상 단원의 마무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원의 마무리 쪽만 딱 펴가지고요, 이렇게 빈칸을 채우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부분만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잘 모르는 부분을 앞에서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으면서 이 핵심 개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과학 부분에서는요, 좀 사회보다는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물질에 대한 걸 배우죠. 이제 철, 나무, 플라스틱, 고무 이런 것들이 물질이잖아요. 그 물질의 개념이 무엇이고, 각 물건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물질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 이제 동물의 한 사리에서는 알, 애벌레, 번데기, 얼음벌레 이렇게 되는 그 변태의 과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을 낳는 동물, 새끼를 낳는 동물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고요. 자석의 성질, 자석에 붙는 물체, 붙지 않은 물체. 그리고 지구에서는 지구가 둥근 모양이다. 육지와 바다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특징이 무엇이다. 이 공기의 역할은 무엇이다. 이렇게 어렵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나와요. 과학 역시도 교과서에 단원의 마무리에는 항상 이 단원의 끝에 이렇게 마인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것까지도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은 교과서에 있는 이것을 직접 보시고요. 또 이 과학 같은 경우에는 실험 관찰에 그 내용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과학책이랑 실험 관찰을 보시면서 이 단원의 마무리를 보면서 핵심 개념만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학년이에요. 이제 4학년도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을 찾고 요약하고 그 다음에 그 글에 대한 의견, 생각을 말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제재글만 바뀌고 수준이 조금 바뀐 상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제 신문 읽기, 책 읽기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하시면은 국어 시간에 수업 집중해서 하면 따로 예습, 복습할 거 없이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은요, 큰 수의 개념 자체가 커지죠. 곱셈과 나눗셈이 연산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걸 잘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삼각형과 사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 이런 것들 나오죠. 그러면 그 크기의 합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비어있는 칸의 어떤 각도가 몇 도인지를 구한다거나 이런 것들, 또는 평면 도형을 이동시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응용되면 조금 어려워하니까요. 그것들 확인해 보시고요. 막대 그래프 규칙 찾기는 그렇게 어려워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각도, 곱셈과 나눗셈, 평면 도형의 이동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일단 4학년 사회에서는요, 이제 방위표, 범례, 축척, 등고선 이런 개념 나오고요. 중심지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교과서의 단원의 마무리 부분을 꼭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하루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제 마무리 해가지고 딱 빈칸 쓰면서 이제 등고선에 나오는 그 개념들, 지도에 나오는 개념들, 축척, 범례, 방위표 이런 것들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시간이 조금 됐다면은 마인드맵까지도 만들어 볼 수 있다. 4학년 과학이에요. 과학에서는 지층과 이제 화석이 나오죠. 퇴저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고, 이제 식물의 한 사리가 나와요. 3학년 때는 동물이었고요. 4학년 때는 식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물체의 무게에서는 이제 용수철 저울과 양팔 저울이 나옵니다. 이제 혼합물의 분리에서는 크기가 다른 것들 분류하는 거, 또는 자석에 붙는 거, 붙지 않는 걸로 분류하는 거, 물에 녹는 거, 녹지 않는 걸로 분류하는 거,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들이 나오니까요.
그것도 역시 이제 교과서 보시면서 이 마무리 부분에 마인드맵 있는 거 실험 관찰이랑 같이 확인해 보면서 꼭 반드시 복습해 보세요. 그 다음 5학년에서는요, 이제 수학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혼합 계산, 그리고 분수의 덧셈과 뺄셈, 실수가 아주 많이 나오니까요. 꼭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모두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했는지 말로 다시 설명해 보라고 해보세요. 그 다음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서는요. 각각 그 도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삼각형, 사다리꼴, 마름모 이런 것들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이 방법을 이제 유도하는 거 말로 해보고 내가 틀린 문제 다시 확인해보고 각각 모든 단원이 정말 중요하다. 5학년 수학의 복습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제 5학년 사회부터는요. 사회랑 과학부터는 좀 교과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연결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5학년 사회에서는요. 국토와 우리 생활에서는 이제 영토, 영해, 영공의 개념도 나오고요. 우리나라 지형이 동고서저인 거, 이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의 해안선이 어떻게 다른지, 계절별 기온의 차이, 강수량,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 사회라든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특징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그 다음 2단원에서는 인권, 헌법,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아까 계속해서 보여드리지만은 교과서의 단원의 마무리 부분 한두 쪽만 보시면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학년 과학에서도요, 조금 어려워요. 이제 온도와 열에서는요, 온도가 낮은 물질에서 높은 물질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 이 전도의 개념에 대해서도 배우고, 대류의 개념도 배워요. 태양계와 별에서는요, 각각 태양계의 행성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용해와 용액에서는 용질과 용매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배워요. 일단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에서는요, 이제 곰팡이, 균류, 집신벌레, 핵함과 같은 이런 원생 생물, 우리가 동물, 식물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다양한 생물, 다른 그런 개념의 생물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 6학년에서는요, 수학에서는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죠. 분수와 소수의 나눗셈을 잘 알고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 각기둥과 각불에서는 개념 확실하게 하세요. 도형에서는 개념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와 비율에서는요, 조금 아이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어려워하니까요. 개념을 확실히 하고 그 문제로서 적용하는 것들.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에서도요. 그 부피를 어떻게 구하고 건널비를 어떻게 구하고 왜 이렇게 구하는지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여기저기 숨어 있으니까요. 복습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학년 사회에서는요,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대해서 나와요. 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에 대해서 배우니까요. 4.19 혁명이라든지 6월 민주항쟁이라든지 그리고 국회, 정부, 법원에서 하는 일 같은 것들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6학년 과학에서는요, 지구와 달의 운동,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 여러 가지 기체에서는요, 기체의 성질이 무엇이 있고, 그 성질을 알기 위한 실험을 우리가 무엇을 했고, 이런 것들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서는요, 세포벽, 세포막, 핵, 이런 것들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고요. 또 씨가 퍼지는 방법, 물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동물로 인해서 이렇게 씨가 퍼진다, 이런 것들을 배워요. 일단 빛과 렌즈에서는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가까이 갔을 때, 멀리 갔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상하 좌우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도 배우니까요. 단원의 교과서 마무리 부분을 꼭꼭 보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어는 전반적으로 이 독서를 통해서 확인, 사회랑 과학은 교과서에 있는 단원의 마무리 부분을 확인을 하셔라.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보다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수학 익힘책에서 또 문제집에서 틀린 문제 확인해 보면서 힘들어하는 개념은 교과서로 반드시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완벽해야 된다 보다는 핵심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